안녕하세요, 머니스나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진짜 이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 뉴스를 중심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무역 분쟁의 시작,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낼 장본인 바로 도널드 트럼프, 올해 나이 72세, 45대 미 대통령이죠.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공화당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오바마는 민주당이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영상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장이 급락하게 시작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부터인데요. 사실 북미 정상회담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언론들은 되게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었어요.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한반도,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발표는 시진핑을 위한, 그리고 중국을 위한 이번 가장 큰 북미 정상회담의 수혜자는 중국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프는 우리 한국이랑도 사전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었고요. 미국 내에서도 참모들조차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트럼프는 중국에게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는 중국에게 바로 4천억 달러 추가 관세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날 뭐가 있었냐면은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고, 그리고 4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앞으로 금리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결과 이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날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하이 지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장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다음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정상회담은 잘 끝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회담의 내용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요. 이 트럼프의 행동, 발언과 그리고 이후의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부터 이렇게 장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을 이전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보시면은 이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움직입니다.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 멕시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러시아 보복 관세 부과, 그리고 인도마저도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럽, 캐나다, 전부 다 이제 미국을 향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가 미국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이제 벌이는 격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일본은 빠져 있어요. 일본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아바타로 있거든요. 일본은 빠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반대로 이제 중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관세를 낮춥니다. 미국 말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그 약 8,549개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는데 인도 보시면 대상 국가가 인도,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관세를 낮춥니다. 중국은 항상 미국과 지금 현재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요. 최초 그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쌓고 국경 지역에 장벽을 쌓고 이제 나프타 지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을 때 중국은 아주 현명하게 그동안의 행보와 다르게 바로 멕시코에게 FTA 체결을 제안을 하고 성공을 합니다. 미국이 하는 국가는 정반대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 시장경제에 있어가지고 개방경제를 표방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였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폐쇄적이고 보호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의 이미지였지만 미국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면서 중국의 깃발을 여기저기 이제 꽂고 다녔던 거죠.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그럼 미국도 이제 보시면은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관세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조를 취하는 거죠. 이후에 발표가 나오면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정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죠. 리커창과 메르켈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리커창과 메르켈을 만나고 나서 미국에 있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떠나려고 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일련의 이제 뉴스거리들 쭉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데 바다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지금은. 할리 데이비슨.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후원했었던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이제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트럼프는 물론 발끈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 제너럴 모터까지 이제 걱정을 하면서 트럼프한테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해요.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는 고용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맥주 회사들, 맥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맥주를 만들 때 캔 있죠. 이제 알루미늄에 대해서 지금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할리 데이비슨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먼저 불만을 표시했었어요. 보면은 이거 6월 14일자 기사잖아요. 보면은 이날부터 관세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강력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양조장이 5,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가 지수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심각하게 움직임이 있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6개월 동안에 20만 불 이상의 집값이 올랐대요. 평균적으로. 20만 불이면은 원화로 환산하면은 6개월 동안에 집값이 평균 2억 2,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이거는 미치는 거죠. 불만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도 집값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인터넷 악플러도 나오고 사람들이 불만들이 막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전국의 집값을 보니까 1년 동안에 14%가 올랐어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13%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냐면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지금 35%, 40%, 목재, 철강, 알루미늄
다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다 올라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기간에 이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물가는 올랐는데 인건비는 이렇게 안 올랐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고용이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자연 실업률 단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막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이제 고용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300개 이상이 되는 품목이 더 가격이 비싸진대요. 앞으로. 골치 아픈 거죠, 이제. 이제 뭐 금리를 올리기 위한 명분이 지금 인플레가 없었고 물가 상승률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지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관세부를 통해 지금 현재 물가를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약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근데 이거를 엄밀히 따져보면은 리퍼블리컨 파티예요. Make Republican Party Great Again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전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이 정권이 잡고 박근혜가 정권이 잡으면서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완전히 새로운 새누리당을 갔던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리고 강력한 공화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위에는 2018년도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고요. 지금 아래는 2017년도 규모인데 2017년도와 2018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2017년도 요 밸런스, 그러니까 익스포트, 임포트, 수출과 수입,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보시면은 이게 요 지금 보시는 게 크게 제가 확대를 했는데 지금 이게 2017년도고요. 여기가 2018년도예요. 같은 기간 비교해 볼게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지금 5월달까지 이제 무역수지 규모가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자국에 유리한 것처럼 관세 부과를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중국과의 무역수지 규모를 보니까 적자는 더 늘어났어요. 적자가 더 늘어났어요. 이건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거죠. 왜냐면은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더니 수입도 줄었어요.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더니 수출이 줄었어요. 실질적인 전체적인 캐파가 줄어드는 거고, 캐파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적자는 늘어났어요.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세계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올 초에 자주 내비치다가 지금은 안 나오죠. 무신능 미 재무장관 보시면은 전 이제 외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올 초에는 이 무신능 장관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녔었는데 왜 이 친구가 돌아다녔을까 생각해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올해 2018년도 기준으로 미국은 엄청난 양의 지금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방위로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행보를 가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풀리는 달러가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의 뉴스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월이죠. 올해 1조 달러에 대한 채권 발행의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채권은 이제 어떻게 부채잖아요, 이게. 채권,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뎁트예요. 채권이 부채라고요. 그럼 부채가 된다는 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화폐 시스템으로 보면은 미국은 그 연방은행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발행을 하고 달러를 발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채권을 연방은행에서 다 사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타국에서 사줘야 돼요, 이거를. 1년 예산이 4조
4주 940억 달러인데 1조 달러 채권을 이제 발행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반 올해 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규모가 거의 데트 실링, 그러니까 그 부채 상환 비율을 거의 다 소진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신흥국 위기는 미국의 금리가 아니고 연준의 채권 매입의 축소라는 거죠. 뭐 이게 의미가 있는 뉴스인데 사람들은 이게 크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대부분은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미국의 금리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왜 금리를 올리는가,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달러가 늘어남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환율이 요동을 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은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는 게 갑자기 올린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릴 때 무한정 올릴 수는 없고요. 그 올리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는데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금리가 이미 이제 이 부분은 나와 있었고, 이 중립금리는 2.75%에서 3%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많이 올려봐야 2.75%, 3%예요. 근데 이 금리를 그동안에 계속 올리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시장에서는 나와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도 아니고 이미 누구나가 금리를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날 금리가 올라감과 동시에 왜 이렇게 요동을 쳤냐, 그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의도한 바가 있었던 거죠.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고,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채권 발행한 이후의 스탠스에서는 또 다른 이제 미국이 뭐 의도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율도 요동을 치면서 그 신흥국 화폐 가치 떨어지고요. 중국, 아르헨티나, 뭐 체코 다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더 신흥국들에게 추가적인 외환보유고를 강요하는 그런 이제 그림은 그려진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전 단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입 준다라는 설에 의해서 진단을 뺐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중국을 계속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미국은. 예,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줬던 그런 뉴스와 똑같은 뉴스인데, 이제 5월 17일 날 웰스파고에서 발표했죠. 미국 국채 충격적 공급량, 소화 불량 우려. 공급량이 이제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이제 5월 17일 날짜도 뉴스가 나온 게, 이게 제가 앞에 뉴스를 계속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미 1월 달부터 2018년도 때는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5월 17일 날 이런 뉴스가 이유가 나온 건 뭐냐면은, 생각만큼 채권이 안 팔린다. 세계에서 일본도 그때는 이제 포지션이 미국 국채를 매입했던 데서 매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반영됐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미국의 텍스를 지금 절세를 하는 텍스를 낮추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는 국가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게 이제 채권 발행으로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이 채권이 안 팔리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3년 만기물이 2009년 이후로 최고로 안 팔렸어요. 이거는 최근 뉴스예요. 7월 11일자 뉴스. 이제 미국은 이제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상황이에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나고 앞으로 미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이제 풀릴 걸로 봤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가겠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6월 12일 기준으로는 만약에 시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혼돈이 왔던 건데, 또 이런 분위기에서 좀 기름을 붓는 격이 뭐냐면은, 이런 지금 캠페인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반대한다. 지금 미국에서 이 캠페인이 있어요. TV를 틀면 나오는 캠페인입니다. 근데 이 캠페인은 누가 주도하냐면은 코코 형제예요. 이 코코 형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에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내는 전 세계 부자 6등, 7등, 8등. 이 코코 형제의 부는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동 6등, 공동 7등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6등, 7등, 8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코코 형제가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현재 정책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당초 트럼프가 의도했던 거는 감세를 하고 관세전, 그러니까 국제적인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세수를 확대하고 미국 내 감세를 통하면은 미국에서는 공장 설립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은 미국 경제는 선순환으로 가게 된다. 무역 수지도 적자가 아닌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는 선순환을 가게 된다라고 했던 게 트럼프의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러,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흑자를 내기에는 정말 이제 어려운 나라예요. 미국은 사실상 이 균형 무역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관세를 부과했고 감세를 했더니 모든 이제 실물 경기에 있어가지고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되고 자국 생산 제품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내에 있었던 공장들이 대표적인 회사가 뭐 애플,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공장이 우리나라에 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자동차를 생산을 해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GM도 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뭐 지금 미국에서 발행해야 되는 채권의 인기도 떨어지고 뭐 기업과 유권자들 지지들 다 철회하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 자연 실업률 상태로 떨어졌지만 지금 예측했던 실업률에서 발표하는 게 이번에 발표했던 게 예측치보다 실업률이 올라가 버렸어요. 긴장하는 거죠.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거든요.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를 하는 거고 미국 최고 위기다 현재. 대공황과 맞먹는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역사적 최저점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정권 연장을 하기에는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본인이 이제 뭐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트럼프는 공화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공화당 모두가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트럼프도 힘든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레임덕이 빨리 오게 되는 거고 11월 중간 선거도 뭐 불보다 뻔하기 때문에 이제 방향 턴을 하는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7월 3일자에서도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무역 전쟁의 고민이 깊어진 중국. 국채 매각보다 뭐 국채를 아직 매각 안 했었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고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다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중국이 남는 장사거든요. 지금 현재 포지션이 남는 장사라서 보면은 이제 서서 이제 위안화 절상을 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2018 7월 5일자 뉴스고 7월 11일자 뉴스고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죠. ZTE 규제 철회. 생뚱맞죠. 지금 한창 무역 분쟁 중인데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본과 동시에 이제 생각보다 이게 좀 무역 분쟁이 생각보다 강력한 파장이 있었지만 또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고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는 수술을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이게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Z2에 대한 규제는 당초 7년짜리 규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나서 이제 3, 4월 때 나왔던 규제인데 지금 이제 7월 때 푸는 거죠. 트럼프도 그만큼 다급해진 거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다급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중국도 어느 정도 내어줄만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거죠. 작년 2017년도 5월달 약속했던 게 미국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면서 시장 개방을 이제 금융 기반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만큼의 속도 진전은 없었지만 성의 표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그 성의 표시를 했었고요. 중국은 계속적으로 외인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한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면은 이게 China open more key sectors to foreign investment.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제 섹터들 이제 시장 개방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고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거는 세계 기축통화 위치잖아요. 뭐 달러만큼은 아니더라도 위안화가 통용되길 원해요. 근데 지금 위안화가 통용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달러는 전 세계 교육을 하면서 가지고 약 45% 정도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 무역에서 45%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위안화가 SDR 편입은 성공했지만 지금 중국은 이제 원대한 꿈이 이제 중국 G2의 국가로서 정말 위상과 입지를 차지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했지만 화폐 경제에 있어가지고는 지금의 엔화보다도 못한 수준이거든요. 2%가 안 돼요. 위안화가 차지하는 수준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중국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여기 맞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위안화를 전 세계 시장에 풀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중국의 종목 선택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 국제여행 위안화 중국 되게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외국에 관광이나 여행을 엄청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고 나가서 위안화 쓰라는 거예요. 중국 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 외인들 들어와서 우리 위안화 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국가개발개혁위원회라고 중국에서 이런 부분을 장려하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던 게 7월 28일까지 더 많은 품목 이제 개방을 하고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2021년까지 100% 개방하겠다. 좀 구체적으로는 스케줄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3년에서 5년 내에 보험과 자동차 산업을 완전 철폐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 지분한도 제한을 하고 지금 그 국유 소유로 많이 되어 있는 지분들을 시장에 이제 내놓겠다라는 움직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북한의 핵폐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아침에 오늘부터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이제 왜냐하면은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 권력의 이제 자리에 올라온 게 올해 2018년도에 중국 양회에서 그 부분을 이제 제도를 정비하고 법에 이제 규정을 넣으면서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본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를 함에 있어서 막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물론 보여주곤 있지만 그 그림이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미국에서 500억 관세 부과했을 때 오케이 받아주고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700억 규모로 당신네들 미국의 그 굿즈 그 품목들 우리가 수입해줄게. 그리고 자동차 관세 인하해줄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자세로 나온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강한. 그리고 중국 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G2, G1을 원하지 않는다. G1은 영원한 G1은 미국이다. 우리는 G2를 원한다. 이렇게 방송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뉴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보냈던 게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6월 10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4천억을 내질렀을 때 시진핑이 여기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되면은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찾았던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충격 자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속도나 진전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4천억을 내질렀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대답을 빨리 원했던 거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고, 중국도 이제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그 위안화를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국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이제 원하는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봐야 되냐?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도 그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도 움직이지 않았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와서 지금 보시면은 4월 중순까지도 괜찮았지만 5월 들어서부터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94라는 이 달러 인덱스 94는 이전과 비교해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동안은 잠잠하다가 달러 인덱스는 지금 4월 중순 이후부터 올라갔지만 얘는 6월 12일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지? 뭘 보시냐면은 저는 위안화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관건이라고 봐요. 뭐냐면은 미국도 원하는 거는 강달러는 아니거든요. 위안화 평가 절상. 미국이 원하는 건 위안화 평가 절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위안화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위안화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면은 중국 소비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중국은 전 세계 굴뚝이잖아요. 생산국가에서 소비국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의 수많은 이 소비시장이 생산시장에서 소비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도 강세장의 형성이 가능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비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국가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 위안화가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구매력을 바탕으로 생산국가에서 이제 소비국가로 전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글로벌 증시도 강세장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원하는 바도 취하는 거고요. 중국이 원하는 바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싸움은 그 다음인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2017년도 때 이제 연말 이제 12월 29일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이미 중국은 미국에게 엄청난 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2036년까지 비행기를 7240대를 새로 구입을 하게끔 스케줄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비행기 회사 보잉 그리고 록히드 마틴 두 개가 미국 회사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에어버스사는 유럽 회사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1.1조 달러예요. 20년 동안 구매할 게 1.1조 달러는 어느 정도냐면은 1230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400조인데 이 1230조에 대한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이 있어요.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179대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이전에 그 항공주 설명을 하면서 중국의
이제 항공주, 중국 국제항공이나 남방항공, 이제 동방항공 설명했던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뉴스인데요. 이미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엄청난 큰 클라이언트고 엄청난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도 많이 이제 소비하는 소비 국가가 되는 거고, 중국도 많이 소비하는 소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미국은 또 다급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인프라 시설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인프라를 다 현대화 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힘들죠. 이 상태로는. 왜냐면은 뭐 철강이나 목재나 시멘트나 다 이제 그 인프라 사업을 위한 이 원자재 가격들에 대해서 다 고부가 관세를 부과해버렸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나오죠. 7월 9일자. 공화당 표반,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 뭐 이런 기사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다 최근 기사잖아요. 충분하다. enough is enough. 그만해라. 트럼프 이제 그만해라.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트럼프 must be seen to stop trade war. Top House Republican says.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공화당에서 트럼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만 이제 적당히 하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두 정상끼리 빨리 해결해라. 이거 더 이상 길게 끌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 되죠. 제가 이제 상상해본 모습입니다. 위안화 절상하고 우리가 미국 채 좀 더 사주고 너네들 물건 우리가 사줄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나. 우리도 돈 나갈 때 억수로 많다. 그리고 시장 개방은 왜 빼먹나. 맞다. 국민들 눈도 있으니 단계별로 개방할게. 예. 그리고 나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다음 단계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매우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 달러 환율이에요. 환율.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치솟았던 이 환율이 평가 절상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가 관건인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수준까지 가면은 저는 이 시장이 초강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장이 무한하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 규모가 그 뎨투 슬링, 그 부채 상환 비율을 거의 다 소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가치 하락 부분이 우려해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무한정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선은 급한 불도 끄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더 새로운 소식을 원한다고 하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머니스나카였습니다.